자, 89페이지 이제 테마 15번 무슨 등기가 나와요? 권리의 등기. 자, 권리의 등기와 관련돼서 그 가로 1번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주 출제됩니다. 자, 권리.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주변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변경 등기라고 한번 써놔봐요.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일단 뭐예요? 일부의 후발적 사유. 벌써 이번 달에 들어서 30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실력들이 괜찮은 게 여기에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못 따라오는데, 그래도 따라와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러면 변경 등기는 원칙상 부기 등기야. 일부니까 원칙상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원칙입니다. 그럼 이 말이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변경 등기는 원칙상 부기 등기에 의한다. 이런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를 정점을 해서 변경 등기 앞에 표제부가 붙었다.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언제나 주등기. 그래서 읽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어떨 때는 변경 등기가 주등기고, 어떨 때는 부기 등기가 이렇게 막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 자체로 봐서는 일부거든. 그러니까 원칙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표제부. 표제부가 붙으면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등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주변식을 좀 써놓고, 조금 전에 가로 1번에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요 변경 등기를 박스를 쳐놓고, 요 앞에 뭐가 붙었던지 봐봐요. 뭐가 붙었죠? 권리가 붙었네. 권리. 그쪽에다 이제, 요렇게 이제 감을 좀 잡아놔요. 자, 권리의 변경 등기래. 이때는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참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를 분류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경 등기는 일부에 뭐예요? 일부니까 원칙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변경 등기 앞에 표제부가 붙었다. 언제나 주등기예요. 표제부는 부기 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 그러면 가지를 두 개 펼쳐놔요. 자, 두 개 펼쳐놓고 오늘 이해를 한번 해봐요. 도전입니다. 자, 도전 성공인지 도전 실패인지 한번 봅시다. 자, 쓰기 전에 이해를 한번 하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갖다 붙여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A가 B라는 사람이 있어. B라는 사람이 선순위권자로서 전세권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세권 1억. 그러면 요거는 순위번호 2번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로 이루어진 거네. 근데 C라는 사람은 후순위권자예요. 후순위권자로서 저당권자입니다. 1억이에요. 1억. 그럼 요거는 순위 몇 번? 3번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고 우선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 출발해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1억. 요거는 전세금. 요거는 채권액. 그렇죠? 자, 이해되셔서. 자, 이제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를 하라고. 요걸 쓰다가 성명 놓쳐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요 1억이 뭐예요? 전세금. 자, 정액이에요. 정액. 5천만 원 정액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5천만 원을. 그러면 요 5천만 원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1억 5천. 그러면 5천은 요보다 후순위권자가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1억 보고 가는 거지 1억 5천 보고 간 게 아니거든. 그러면 정액 등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4번 B 이렇게 전기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B가 물어봅니다. C한테. 야, C야. 나 여기 부기 등기를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성낙서를 하나 써주면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성낙서 첨부시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첨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다음 그대로 주등기로 존재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봐봐요. 내리는 거예요. 감액. 5천만 원을 감액 등기 한번 했다고 생각해봐요. 감액. 그럼 5천만 원 감액 등기하면 후순위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좋아요. 좋을 일도 없고 더러울 일도 없어. 그러니까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바로 들어가. 2-1.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이제부터 일반화시켜보죠. 이제 이해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정액과 감액 두 자로 건치면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자, 정감이 아니라 변경 등기네. 변경 등기. 읽어봐요. 전세권 변경 등기. 그럼 전세권을 두 자로 건쳐봐요. 권리잖아.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 등기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 써요, 이제. 이제 쓰면 돼요. 자, 이해관계는 있다. 이렇게 써요. 이해관계는 있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이해관계는 없으면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if 만약에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뭐다? 주등기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써봐요. 나중에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이게 쓰라고 그러면 이가 뭐고 이온가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은 이해관계는 있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 그러면 만약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요. 첨부하지 않으면 뭐다? 주등기라는 거예요. 주등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일반화 시켜놨으니까 이걸 써먹고 안 써먹는 본인의 능력이에요. 봐봐요. 자, 23회 때 2.5점짜리예요. 벌써 이제 이걸 써먹는 사람은 문제에다 접목을 시킨다고. 이렇게 봐봐요. 자, 변경 붙었죠.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저당권은 주자는 원칙은 걸리죠. 그럼 문제 나가요. 저당권 변경 등기 시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을 때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요? X. 주등기죠. 그게 2.5점짜리야. 2.5점짜리. 그러니까 요 변경이라는 초점을 자기가 요 저당권을 끌어내느냐 못 끌어내느냐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요걸 딱 가르쳐주면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써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써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의 변경 등기란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무슨 등기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한번 봐봐요. 이제 지문에 이렇게 나온다. 변경 등기는 원칙상 부기 등기해야 한다. 맞죠? 봐봐요. 변경 등기는 일부니까 독립해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원칙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변경 등기 앞에 표제부가 붙었다. 언제나 주등기.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다.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를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요 키워드를 잡아서 분석을 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권리의 변경 등기 요거는 자주 이용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별표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별표가 하나짜리니까 좀 책을 좀 읽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별표다가 페이지 313페이지라고 써놔요. 권리의 변경 등기 옆에다가 페이지 313페이지. 근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니까. 그러니까 권리 변경 등기는 그 정도. 자, 이번에는 2번 한번 읽어봐요. 2번 찾았어요? 자, 2번 뭐라고 써놨어요? 가로 2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설명 한번 들어봐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부로 기존 수강생들은 10번째야. 10번째. 자, 봐봐요. 자, 이 집 주인이 P7갑이에요. 뭐라고? P7갑.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개명을 한번 해봅시다. 뭘로 개명할까요? P천덕. 그럼 P갑성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자, P천덕. 개명했죠. 이 집 주인이 뭐예요? 77갑. 그럼 주인이죠. 그러니까 등기 명인이잖아. 등기 명인. 읽어봐요.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야. 그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럼 써요, 이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옆에다 이제 쓰면 되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러면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하나 더 써요. 언제나 여기에 1 하고 넣고 이 뭐예요? 언제나 부기등기라는 거야.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럼 대표적인 예는 P7갑을 P천도로 개명하는 등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러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그러면 언제나 부기등기야. 그러면 권리 변동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읽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권리 변동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P7갑을 P천도로. 기존 수강생은 요거는 P7갑을 P천도로 뭐다 10번 넘게 들었다고. 근데 생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가 달라졌다. 무슨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 자, 가로 3번에 뭐가 나와요? 경정등기가 나오네. 경정등기 아까 또 배웠잖아. 가로 열고 무슨 성? 동일성이라고 하나 써놔요. 동일성. 그렇죠.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줄을 끊으면 되겠죠. 원시적 일부. 원시적 일부. 이거는 10번이 아니라 100번이 남았어. 이제 100번이 남았어. 자, 그러면 원시적 뭐다? 일부. 동일성. 자, 4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말소 등기. 또 말소 등기는 가로 열고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이거는 50번째야. 그럼 권리적 측면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줄쳐놔요. 거기에서 전부 불적법. 자, 줄쳐놨어요. 전부 불일치, 전부 부적법. 자, 전부가 부적법 판결. 자, 뒷장 한번 넘겨봐요. 자, 가로 5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있죠?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또 요거는 50번째로서 거기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적 측면이다. 자, 권리적 측면으로서 자, 써놨으면 저기 네 번째 줄 줄가 나와요. 네 번째 줄 끝에. 자, 세워봐요. 위에서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셌어요? 네, 그러면 네 번째 줄 끝에다가 그 다음에 전부 일부. 전부 일부. 자, 전부 일부 뭐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부적법 말소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언제나. 근데 오늘은 요 정도만 잡아도 돼요.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뭐다? 언제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용해 볼래요? 자, 쓸 필요 없어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발적 말소.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적법. 그러면 회복 등기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봐봐요. 맨 밑에 박스 안에 네 번째 줄 찾았어요? 예, 거기 줄 쳐놔요.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신청할 때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렇죠. 거기만 우리 이번 달 것만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가요. 가로 6번. 찾았어요? 예, 별표 3개입니다.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6번. 그러니까 여기 6번 여기에다 별표 3개 넣어요. 자, 거기 무슨 등기가 나오죠? 소유권 보전 등기. 자, 보전은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써놔요. 처음.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다? 가꾸라고 써놔요.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써요. 토지 건물. 그래서 토지 건물. 보전 등기는 몇 종류다? 2종류다. 그래서 자, 빈칸 변화잖아요. 토지하고 건물 앞에다가. 그러니까 보전 등기를 이제 안 틀리려면 뭡니까?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점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잡아야 돼요. 보전 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그 옆에다가 자, 써봐요. 자, 오늘은 다정이에요. 자, 이렇게 써놔요. 썼어요?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자, 우리 보전 등기 신청권자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얘가 뭐가 있어요? 국가, 포괄, 승계인. 이거는 24회 때 2.5점짜리네. 바로 개정되고 나서.
이게 다예요. 보존등기.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우주, 토지, 국가. 우주 건물은 뭐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자, 학점 판결은 원칙이 무슨 판결이에요? 학임 판결. 학임 판결은 원칙, 무주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무슨 판결?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자, 작년에 2.5점짜리는 여기입니다. 자, 그렇게 나왔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틀렸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뭐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렇죠? 그동안은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었습니다.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원칙, 국가, 포괄성계인 애. 그래서 봐봐요. 요걸 적어주고 이제 적어줬는데 써먹는 사람도 있고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봐봐요. 자, 요거 다 적었어요? 적어요. 오늘 적으니까 자꾸 뭐 시간이 득티하게 나가네요. 자, 그러면 여기 적었어? 예.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안 적었어요. 천천히 적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응용이 됩니다.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봐봐요. 이걸 가르쳐 줬는데 써먹는 사람이 있고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봐봐요.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매수인은 최초의 명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면 써먹는 사람이 있고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전 등기 한 문제 맞추려면 오늘 요 세 개만 에워서 보내주면 뭐예요? 써먹는 방법만 가르쳐 주고만. 그러면 봐봐요. 대장산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때 X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전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읽어봐요. 대장산 최초의 명인. 그럼 봐봐요. A 조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자, 포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포괄유증자는 포괄승계인이거든. 그럼 포괄유증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이게 이미 출제가 되고요. 요거는 8번 출제됐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그럼 봐봐요. 학정 판결은 원칙이 무슨 판결? 학임 판결. 예외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그럼 문제 나가요.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 포함되니까. 그렇죠? 원칙이 무슨 판결? 확인 판결. 그럼 보전 등기에서 판결은 확인 판결만 하나한다. 어때? X. 그러면 우주토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틀렸죠? 우주토지는 누구? 국가. 우주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가지고 못 써먹으면 본인의 뭐예요?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용력 자체를. 보전 등기 기본은 이겁니다. 보전 등기. 이게 공식이야, 공식. 문제를 접근하는. 그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자고.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가봐요. 자, 그러면 이제 알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요. 맨 밑에 가봐요. 맨 밑에 4번 있어요? 예, 그걸 줄쳐놓으세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회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이 경우 신청자는 누구다? 건물에 한해서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외워도 돼. 선생님, 올해 보전 등기 어디에서 출제 예상이 됩니까? 자, 밑에서 출제래. 그 밑에 읽어볼래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그게 그 옆에다 써놔요. 27회라고 써놔요. 그거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할 거예요. 이거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직권 등기할 때에서 올해는 크기야. 올해는 작년에는 여기였거든. 재작년에는 여기였거든. 근데 20회 때 크기거든. 올해가 몇 회예요? 27회. 그래, 올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앞에 써놨으니까 일단 표시만 해놔요. 그거는. 자, 맨 밑에 무슨 등기가 있다?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올해 출제 예상이, 거기서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을 공략을 잘 해놓으시라고. 자, 다음 그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는 일단 표시만 해놔요. 그게 올해 거기서 출제 예상이 되고. 근데 봐봐요. 자, 그러면 이게 지워졌어요. 근데 이게 지워졌는데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보전 등기 한 문제 맞추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공짜. 공짜 적으면 안 돼요.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장산 최초의 명의 원칙 A. 국가 포괄성경 건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건설구청장 확인 판결 원칙 확인 판결 A. 이행 형성 무주토지는 국가 무주건물은 시장 건설구청장 천하게 뭐다 이걸 모르면 보존등기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안 되나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에요. 보존등기는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돼. 그럼 작년에 뭡니까? 작년에 그냥 1번 문제야. 앞에 건물이 나와서 뒤에 국가가 나와서 X야. 찍고 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볼 게 있어. 그러니까 건물은 누가 검사, 준공검사를 해요? 시장 건설구청장이에요. 토지는 무주토지를 주셨다 해서 보존등기를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무주토지는 국가 거든.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 무슨 등기한다? 보존등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 지워지는 순간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몇 번을 이야기하냐? 100번을 넘게요. 100번을 넘게. 100번을. 그러니까 이제 지난 다음 달에는 이제 쓸 사람은 다음 달 고세는 쓸 필요가 없어.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살만 살짝 붙여주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출제해야 돼. 보존 등기는 2.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출제되는 거니까.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7번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로서 방가를 1번 읽어봐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가 나오네. 2번은 읽어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오늘은 요거는 7번째예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자, 찾았어요? 예,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이렇게 찾았네요. 자, 이거는 잘라봐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줄 쳐놔봐요. 자, 요거는 그 자체로 분석합니다. 이번 달 거서는. 지난달에는 그림 그려서 했는데 오늘은 요 정도로. 자, 여기 읽어봐요. 소유권 두 자로 원점은 권리죠. 그래서 읽어봐요. 권리의 일부라는 거네. 권리의 일부를 두 자로 번치면 지분이다. 그래서 지분. 그래서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런다? 지분.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분.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 그러니까 있는 자체로만 분석. 그러면 간혹가다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볼래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을 반드시 표시한다. OX. 지분을 표시하죠. 무슨 등기니까? 지분 이전 등기. 그럼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 봐봐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소유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소유권은 권리야. 권리예요. 권리 중에서도 뭐예요? 물건이야.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런다? 지분. 지분을 뭐라고 그런다? 권리의 일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부터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하나씩 내공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자, 3번에 무슨 등기예요? 소형 등기.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소형 등기는 뭘까요? 소형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가로 열고 이렇게 187조라고 하잖아요. 187조.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가로 열고 187조 사이로. 자, 108 이게 조문이거든. 이렇게 조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조문. 어떤 사람은 첫 강의 듣는 사람 이게 뭡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문 표시야. 조문. 그래서 민법 187조 사유가 되는 거야. 187조 사유. 그래서 두 번째 줄 거나요. 수용시. 끝에 수용시. 찾았어요? 네. 예, 그걸 재결시로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재결시가 아니라 수용시가 물건 변동 시점이라는 거. 자, 그런 초점에서 맞춰.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놔두세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 방가로 4번 읽어봐요.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자꾸 외워요. 진정 명의 회복 등기. 날 쓰지 않도록 우리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진정 명의 회복 등기. 그러면 거기에다 봐봐요. 자, 진정 명의 회복 등기다. 회복 등기.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가지를 4개를 펼쳐놔요.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뭐냐? 진정으로 명의가 회복된다. 그러면 결론 들었어요.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구나. 그래서 계약이 X구나. 진정명의니까 자기 집 돌아가니까 대가성이 없구나. 자, 대가성이 없구나.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여기에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구나 그러는 거. 물청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물청. 그래서 아직 물청. 자, 특징은 또 하나는 뭐냐? 등기 원인은 기록되지만 대부분 판례에서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정명의회복 4가지를 딱 써놓고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접근하는 게 이게 본질론이야. 자, 그러고 놓고 이제
자, 약간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뭔지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 돌려드리죠.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계약 X, 대가성 X, 뭐예요? 등기 청구권은 물청, 그죠? 등기 원인은 O, 등기 원인자는 X, 그죠? 특징이 대법원 전원 합의처럼 등기 원인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했거든. 그래서 등기 원인자가 없다라는 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자,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봐요. 이제 설명 듣고 이제 다 쓸 거는 다 썼어요. 자,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이전 등기 완료해줘서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전 등기도 끝났고 잔금도 치러졌고 다 끝났어요. 알고 봤더니 B가 뭐예요? 읽어봐요. 미자네. 미자가 뭔데요? 미성년자. 그럼 취소자, 절대적 취소사이죠.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등기가 원인무효가 돼. 원인무효가 되면 읽어봐요.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 A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 판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미성년자하고 거래를 한 것은 제가 잘못했는데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같지 않아서 제가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판사님, 자 이제 불러봐요. 원래는 무슨 등기 해가야 돼? 말소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되는데 선생님, 판사님 바로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 집이에요? B 집이죠. A 집이었잖아요. 진정명의가 회복된다 해서 진정명의 회복등기라는 거예요. 원래는 말소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등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인정해줘도 되겠다. 별 차이가 없겠다. 그럼 진정명의 회복등기라는 건 읽어봐요. 말소 등기 없이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해 가는 거. 무슨 등기? 진정명의 회복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다시 봐봐요. 그러면 요게 회복이 될 때 B하고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봐봐요. 계약 X라고, 어떤 사람은 봐봐요. 요 계약 X라고 가르쳐주면 뭔지를 안다고. 계약 X, 검인의 대상이 아니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 거야. 여기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거래가정은 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본질론을.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본질론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럼 원래 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지금 등기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일체, 빌체. 불일체. 그러니까 뭐다? 물청이라는 거 알 수 있네. 그렇죠? 물청. 자, 그러면 실소유자 등기 명의는 불일체하면 이때 등기 정보는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청. 특히 어떻게 조심해야 돼?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전이면 채청인데 이때는 물청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호시탐탐 출제원이 이걸 공략하려고 공략을 하고 있다고. 원래는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이다, 물청이다. 채청. 그런데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 아니라 물청이라는 거야. 그래서 출제원이 이걸 공략하려고 그런다고.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또 하나는 그러면 뭐예요? 이때 돌아가는 등기 원인이 뭐냐? 바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야. 그럼 따로 뭐 일자는 없어도 되죠. 그래서 등기 일자는 기적할 필요. 그동안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다는 거야. 제일 많이. 그러면 이걸 잡아서 자, 의 정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 진정명의 회복 등기란 등기 원인 무효로 인해서 등기 명인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의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이제 나오네. 읽어봐요. 말소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 자, 일종으로 이거는 일종의 뭘까요? 다섯 자로 건집은 뭘까요? 이미 배웠는데요. 뭘까요? 이게 일종의 무효등기 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민법은 요거는 무효등기 이용으로 해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야. 원래는 권리를 이용할 수 없는데 직접 다이렉트로 이용하니까 무효등기 이용이라는 거야. 저 중간에 뭐가 없을 때? 중간에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다면 이때는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종의 무효등기 이용으로 빠져나간다고 나중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빠져나가고.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봐서 이제 거기 진정명의 회복은 계약 X 거기에다 줄잖아요. 자, 중간에 있잖아요. 자, 눈 크게 떠봐요. 계약 X. 찾았어요? 예, 계약 X. 자, 찾았죠? 자, 그 박스 안에 뭐 있어요? 특징 하나, 형광펜 닦거나 2번. 등기운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게 일단 특징이라는 거. 그게
제일 많이 출제돼서 우리 등기법에서. 그래서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자, 마무리 질 때 마무리 질 거니까. 자, 5번에 무슨 등기, 뭐가 있죠? 5번은 상속 등기. 그 옆에다 이거 하나 써놔볼래요? 자, 상속 등기하고 그 옆에다가 상속인 등기. 이것도 이미 설명이 됐어요. 자,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제일 다른 게 상속 등기는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이제 잡아놔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요. 자,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저기 상속 등기 두 번째 끝에 단독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단독. 그렇죠? 단독. 뭐라고 써놨어요? 유정 등기. 그렇죠? 자, 유정은 자, U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자,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옆에 이렇게 U자를 3개 써놔요. 한번 읽어만 줄래요? 읽어봐요. U. 그래서 U. 자, 읽어봐요. U. 그 다음에 읽어봐요. U. 그러면 끝. 그래서 이제 살만 좀 붙여주면 되겠네. 오늘은 요 세 번째는 남겨두세요. 오늘은 두 개 정도. 자, 그러면 일단 유정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다? 2종류가 있어. 자, 읽어봐요. 무슨 유정?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포괄 유정은 밑에다 187조라고 써놔요. 특정 유정은 몇 조다? 186조. 포괄 유정은 특정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뭐의 물건 변동이 발생합니다. 특정 포괄 유정은 상속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특정 유정은 특정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포괄 유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고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합니다.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읽어봐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써놔요. 요거는 뭐다? 읽어봐요. 유언 집행자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유언 나왔네. 유언. 그래서 써요. 유언으로 무상으로 무상.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이제 동그라미 써놔봐요.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읽어봐요. 요 동그라미. 지금 예정이 여기에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요거는 1차 볼 사람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주 출제됩니다. 민 1차 볼 사람들은. 자, 근데 요거는 유언집행자 봐봐요. 여기 무슨 집행자가 있어요? 유언집행자. 여기에다 줄 써놓고 수정자라고 써놔요. 수정자. 받는 사람은 수정자라고 그러거든. 수정자. 그러면 요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요 사람이 등기 의무자야. 그래서 여기에다 니꼴 그래서 언제나 공동신청이라고 써놔요. 언제나 공동신청. 그래서 유정등기는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불문하고 언제나 공동신청이라는 거예요. 여기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자, 수정자가 뭐가 되죠? 권리자.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족법이 제일 싫어. 상속법. 친족상속법에서 상속법이 제일 싫어요. 왜? 상속받을 게 없어서. 그렇죠? 상속받을 게 없어서. 자, 그래서 공부할 때 상속 이게 제일 싫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 공부할 때 이게 제일 싫었어요. 보석제도. 보석은 가진 자를 위한 법이거든. 몸으로 떼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떼우는 게 보석제도거든. 보석제도. 그러니까 돈으로 떼울 필요 없고 모두 다 돈으로 몸으로 떼워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이제 읽어봐요. 유언집행자가 뭐가 되고 의무자, 수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자, 그러면 법문사 시험 볼래요? 포괄 유정은 단독 신청해야 하고 특정 유정은 공동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이라.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야. 언제나. 그러면 공동 신청이라면 의무자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아까 유정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오늘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배우는 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유정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유정은 몇 조? 읽어봐요.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자주 출제돼요. 15에 2.5점짜리 갑니다. 포괄 유정은 등기해야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 조심해 놓으라는 거. 포괄 유정은 몇 조?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지금 오늘 처음, 지난주에 처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6조, 7조도 구분을 못한 사람이 그냥 드러나요. 포괄 유정은 187조란다. 특정 유정은 186조란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 찾았어요? 네,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한매 특약 등기, 한매 특약 등기. 그 옆에 공간이 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판을 깔아놔야 돼요. 이렇게 판을 깔아놔요. A가 B한테 팔았다가 그림을 이렇게 걸어놔요. B한테 되돌려 사는 거. 그래서 요 그림만 일단 걸어놔. 화살을 잘 그려놔야 돼. 화살이 갔다가 화살이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한매 특약 등기.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한매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좀 밝혀봐야죠. 자, 팔았다. 그러면 여기에다 살을 조금 붙여봐요. A가 B한테 팔았다. 되돌려 사는 거. 화살 잘 그려놨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B한테 팔았다. 읽어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돼. 그러면 요거는 써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요거는 한이라고 써놔요. 한매 특약 등기야. 한매 특약 등기. 자,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러면 7이라고 써놔요. 요거는 7-1로 써야지겠네. 읽어봐요. 주등기, 부기등기. 한매 특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한매 특약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얘가 가정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요 등기를, 한매 특약 등기, 요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매도인.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뒤바뀝니다. 한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출제돼. 한매 특약 등기 시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한다. 어때? X.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 자, 눈이 있으면 봐요. 화살이 몇 개예요? 동시 신청이야. 그래서 동시 신청.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화살방이 같아달라요. 달라져. 신청 정보는 따로따로 작성해야 돼. 요거 신청서, 요 신청서, 별개의 신청서라는 거야. 별개예요, 동일이에요? 별개. 그러니까 동일성 위반됐으니까 뭐예요?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을 잘 그림을 그려놔야 돼. 그래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치고 들어가거든. 자, 다시 화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 자, 화살방이 같아달라요. 다르죠. 별개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되는. 자, 옆에다 이제 본질론을 몇 개 써요. 한매건. 자, 한매건은 채권이야. 자, 채권. 자, 한매건은 채권이에요. 채권. 자, 종된 계약이야. 종된 계약이. 자, 옆에다 딱딱 본질론을 써놓는 거야.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이제 믹싱해서 마무리돼 가는 거라. 한매건은 채권입니다. 무슨 계약이죠? 종된 계약이고. 세 번째, 여기 읽어봐요.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은 매야 매. 그래서 매도 담보가 되는 거야. 매도 담보. 양도 담보가 아니라 매도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 그래서 작성해 놓으라고. 양도 담보하고 매도.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매도 담보를 잡아놔야 다음 달에 그 옆에 양도 담보하고 매도 담보를 구분해 준단 말이야, 이제. 무슨 담보? 매도 담보. 그러면 한매건은 네 번째, 형성건이라고 써놔요. 무슨 건? 형성건. 형성건은 일방이다, 쌍방이다? 일방. 그래서 다섯 번째, 예약완결건이라고 써놔라고. 예약완결건. 그래서 전부 다 써먹을 겁니다. 이 자체들을. 한번 답변을. 자, 그러면 몇 개 한번 봐봐요. 이걸 왜 써먹을까요? 읽어봐요. 채권. 채권은 뭐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하죠. 채권이 등기되면 제3자한테 개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을 써먹어. 읽어봐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등기? 부기등기. 여기는 무슨 건? 형성건. 왜 형성건이 예약완결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것도 써먹어야 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5자로 얹지만 예약완결건이야. 그러면 예약완결건이라면 한매건하고 그 뭐예요? 형성건하고 한매건하고 가등기하고 성질이 같아 가봐.
같죠? 그러면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선생님 제가 요거 몰라요. 모르더라도 요거는 알아야 돼. 읽어 봐요. 형성권이라는 개념과 채권의 개념. 채권이 모르면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가시밭길이 아니라 7, 8년을 가도 이거는 안 될 사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매권은 채권, 물건. 채권. 그러면 19회 때 물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한매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이야, 쌍방? 일방.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무슨 건? 형성권이 돼요. 자, 그러면 형성권은 그러면 언제 써먹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맨 밑으로 가요. 맨 밑에. 한매등기 말소 찾았어요? 예, 거기 한매권 행사라고 찾았어요? 예, 오늘 두 번째 하는 거예요. 한매권 행사. 행사. 자, 한매권 여기다 줄 쳐놓고 형성권이라고 써놔요.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 그러니까 한매권을 행사하면 등기한이 직접 말소시켜버려.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한매권 뒤에 뭐가 있다? 행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직. 그래서 앞으로 뭐예요? 행 나오면 직이야. 그래서 행직. 이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행직. 한매권 행사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형성권의 근본적인 성질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매권을 행사하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나왔다? 행직. 그게 나와 있잖아. 행직. 그러면 행사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작업은 다 해놨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오늘 뭐다? 요 작업은 다 해놓은 거야. 한매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2번을 가봐요. 2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요? 신탁 등기. 신탁 등기입니다. 자, 신탁 등기는 거기 동그라미 2번 신탁 등기 맨 위에다 써요. 나중에 쓸 게 많아, 지금. 신탁 등기는 비교할 것도 많고. 그러면 여기 2번에 신탁 등기 나와 있잖아. 나중에 AC 그러지 말고 요 위에다가 쓰라고. 요 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요거는 화살 방향을 봐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봐요. 화살 방향이 그림이 중요한 거야. 그림이. 신탁 등기 옆에다가. 자, 그림이 중요하다고요. 저, 요거는 화살이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갔죠? 요거 화살이 뭐예요? 같은 방향. 요거는 화살이 몇 개? 2개. 그것도 2개. 동시 신청이라는 거야. 화살 방향이 같아, 달라? 같죠? 그러니까 동일한 신청서라는 거야. 동일하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나중에 그렇게 그게 자꾸 헷갈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내보자. 그랬더니 형님들이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화살이 두 방이니까 동시 신청이거든. 그럼 여기 밑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놔요?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써놓고, 이거는 신탁 등기라고 써놔요. 신탁 등기. 요거 소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소리고, 요거는 신탁 등기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전리품은, 화살 전리품은 누가 맞았어? B가 맞았잖아, B. 그래서 여기다 써놔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돼. 자, 신탁 등기를 하면,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 대내적, 대외적.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서.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사람은 그러면 원칙상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의무자.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건 안지금 써먹을 채비 다 해놔야 됩니다. 대내적, 대외적. 요거 다 써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이제부터 출발해봐요. 요걸 자꾸 머릿속에 넣어놓으라고.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구다? 수탁자. 몇 필지? 2필지. 여기는 누구 거? 건보라. 여기는 누구 거? 건보라. 건보라가 신탁 등기를 했어. 그러면 소재 뭐예요?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는 누구한테 넘어갔어? 배정. 자, 2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는 건보라, 하나는 배정이네. 그러면 신탁 등기 후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봐봐요.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에서 지금 근본 원리부터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돼. 자, 옆에다가 그러면 자, 원리 하나 써놔요. 자, 신탁 등기는 주된 계약이야. 주된 계약.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줬어요? 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안 물어보면 또. 자, 무슨 계약? 주된 계약. 그죠? 자, 25일 때 2.5점 발의. 등기법에서, 민법에서. 그러면, 자, 딴 데 이제 등기법에서도 자주 출제돼요.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관계에 있다. 어때? X. 무슨 재산? 합유재산이야. 공동정체에서 대표적으로 수인의 신탁재산은 합유재산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무슨 재산? 합유재산이야.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요. 쭉. 여기다 계약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다 끝났어. 여기에서 4개가 나와. 4개가. 주된 계약에서 4개가 나와. 자, 주등기고. 자, 주니까 가등기 대상이고. 계약이니까 거민의 대상이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대상이고.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요게 이제 뭐다 신탁 등기를 풀어제치기 위해서 뭐예요? 원리야, 이게 원리. 원리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짜가 없어. 요 세계는 신탁 등기를 풀어나가면서 요 주된 계약, 대가성이 없고 주인의 신탁 재산은 무슨 재산이다? 합유 재산이다. 요거는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하고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요리만 해 먹으면 돼. 자, 하자리 몇 방? 2방. 하자리 몇 방? 2방. 무슨 신청? 동시 신청.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보여, 안 보여? 신탁 등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하는. 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뭐가 안 보여요? 한매 등기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가 요거 한매 특약 등기를 해놨거나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 공통점은 둘 다 등기함으로써 무슨 lực 발생해? 대항력. 벌써 세 번째예요.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랑.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무슨 요건주의 등기다? 대항요건주의 등기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제 잡아놓고요. 나머지는 내버려줘요. 나머지 이제 자기가 급하다 그러면 뭐다?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보든지. 읽어보죠. 손도 대지 마세요. 그래서 손도 대지 말고, 신탁 등기가 한매 특약 등기 옆에 신탁 등기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놔도 대성공이에요. 자, 뒷장 넘겨봐요. 자, 16번, 테마 16번 무슨 건에 있어? 영의건. 요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에다가 초점을 맞춰놔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지상권 읽어봐요. 필요적 사항. 읽어봐요. 범위, 목적, 그 다음에 지료는 임의적이야. 줄 한번 딱딱 쳐놔요. 자, 지역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범위, 목적, 요역지 표시. 요직이 무슨 뜻이에요? 요역지는 직권으로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 자, 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 전세금 줄쳐놓고, 그 다음에 임차권은 차임이야. 차임. 이렇게. 차임. 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절로 알게 되고요. 그냥 급한 불 끄는 거야. 거기에서도 강론 파트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필요적 기록 사항이거든. 그게 이제. 자, 그 정도 한번 잡아놓고요. 자, 우리 이제 누님들이 제일 뭐다. 자, 지난번에 설명한 게 자꾸 질문이 와서. 자, 그 맨 밑에, 96페이지 맨 밑에다가 요거 한번 써볼까요? 단학은 2시 반까지 끝났어. 근데 여기는 뭡니까? 민법 때문에 2시까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종강이거든. 책거리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민법 하지 말자가. 자, 또 한숨 푹 나오네요. 자, 이게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요 5개를 전제 요건으로 하고요. 영의권은 맨 밑에다 써야 돼. 박스 밑에다 쓰면 안 돼요. 박스 밑에다가 지금은 뭐다? 이제 다음 달에 엄청나게 우리 이제 들어갈 게 많아요, 지금. 맨 밑에다가. 자, 넣어놓고 또 나중에 AC 그래라 또. 박스 밑에다가는 아직 뭐예요? 많이 쓸 게 많아요, 나중에. 마무리 최종 정리할 때. 이게 많이 출제돼요.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뭐 질문이 들어와서 안 되겠어요. 자, 이미 배웠어요.
일장 맨 앞에서 등기법 맨 앞에서 배웠는데 오늘 이걸 이렇게 이제 다 해서 딱 정리해 놔요. 자, 왜 헷갈린가 연구해 봤더니 형님 누님들이 왜 헷갈리는가 봤더니 요 전제 요건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자, 무슨 권능이 있어 읽어봐요. 영입 권능, 처분 권능. 처분 권능, 영입 권능이에요. 자, 썼어요? 네, 이제 서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영입 권능은 대표적으로 사용수익 권능이 있는 게 영입 권능이거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누님이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펴봐 그랬어요. 4개를 펴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접어봐요.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읽어봐요.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님들이 이게 일부 전부만 보이지 이 앞에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일부 전부가 안 보여. 권리 쪽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전제 요건이 몇 개다? 4개야. 4개. 4개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4개가 필요해. 그럼 영입권은 무슨 권능이에요? 사용수익이죠.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일부에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전부도 사용수익이 가능하죠. 권리 일부는 뭐예요? 지분이죠. 그러니까 지분이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잖아. 지분 자체는 뭐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생각해봐요. 이거 이해해봐요. 자, 두 사람이 여기 두 필지를 두 사람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 이번에 A 1분의 1, B 2분의 1이야. 그러면 봐봐요. 갑이 A 지분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해봐.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일지, 여기가 2분의 1일지, 여기가 2분의 1일지, 여기가 2분의 1일지, 어디를 사용수익할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권리의 일부 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권리의 전부는 가능해, 가능해? 가능하죠. 전부에 대해서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익권능은 뭐에서만 등기가 안 돼? 권리의 일부. 그럼 나머지는 다 된다는 소리예요. 읽어봐요. 권리의 일부, 미쳤어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부동리의 전부에 대해서. 뭐만 안 된다? 지분에.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해결하는 거야. 영입권 나왔다. 전세권은 뭐하고 친하지 않아? 지분의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전제 요건이 4개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4개가. 그러니까 요 4개부터 잘라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누님 갔더니 이제 알겠어요.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처분 권능이에요. 자, 이해합니다.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많아.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 출발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라고. 자, 건보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배조공개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의 권리? 하나의 권리. 그럼 2개의 권리가 파생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처분 권능이. 그러면 처분 권능에는 뭐는 안 돼?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 전부 가능하고 금융 일부 전부. 그럼 뭐만 안 되는 거야? 처분 권능은. 부동산 일부에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22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처분 권능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용익 권능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지상, 지역, 전체, 임차권 4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처분 권능 있는 것들은 읽어봐요.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야. 저당권 중에서도 무슨 저당이 있다? 건저당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가처분이야. 나중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무슨 권능이 발생해? 처분 권능이 발생.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동산 일부에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예요. 나머지는 다 된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형님들이 누님들이 여기에서 뭐 요런 것들 전제 요건이 안 되니까 맨날 문제 풀 때라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용익 권능은 뭐만 안 된다? 권리의 일부. 그럼 나머지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전부는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처분 권능은 뭐만 안 된다? 부동산 일부만 안 되고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딱 설명했더니 누님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요걸 딱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뭐예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고 있다라는 걸 제가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몇 개 지문이 나오느냐? 놀랄걸요? 읽어봐요. 몇 개?
100개의 지문이 파생돼. 100개의 지문이 파생돼. 여기에서 100개의 지문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전속결을 해요. 이제 벌성함장 가서는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읽어봐요. 자, 용의권은 뭐하고 친하지 않아? 지분. 나머지는 다 된다. 권리의 일부만 안 되고. 그럼 처분 권능은 뭐만 안 돼? 부동산 일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자, 책만 자꾸 넘겨봐요. 제가 알아서 끝내드릴게요.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 일단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가지를 이렇게 펼치고 들어가요. 5개를 펼치고 들어가요. 자, 5개를 펼치고 나면 일단은 저당권 한번 써봐요. 저당권. 썼어요? 그 다음에 뭘 하나 쓸까요? 공동저당을 써봐요. 공동저당.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저당권 써봐봐요.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써봐봐요. 채권 담보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써요. 자,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5개예요. 5개. 저당권, 공동저당, 건저당권,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 일단 뭐가 있는지 구경이라도 하라고요. 권리질권. 그럼 한번 썼는지 한번 자기 쓴 거 읽어봐요. 저당권, 공동저당, 건저당권,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 근데 권리질권은 채권 담보권은 여기서 마무리 져버려요. 그래서 특허.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나와봐요. 지적재산권, 채권 담보권은. 요 채권 담보권을 함으로써 등기면 뭐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항력으로 연결 좀 해놔요. 그러면 이거는 다 끝나서 채권 담보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등기함으로써 무슨 lực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저당권, 공동저당, 건저당 이런 애들을 좀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 자, 그러면 권리질권은 딱 이것도 마무리 져버려요. 대상은 저당권이야. 자, 권리질권의 대상은 저당권밖에 없어. 그러면 저당권을 주자로 얹어볼래? 권리야. 요걸 권리. 그래서 요걸 저당권을 제3자한테 넘겨준 걸 권리질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로. 권리질권은 부기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부기등기래요. 오늘 서류에 하나 배웠나요? 자, 권리질권 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어때? X.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서류는 내버려둬요. 아까 출제 시간에 헷갈리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함으로써 하나씩 부팅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권리질권은 뭐다? 대상은 저당권뿐이야.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래서 부기등기로. 자, 그러면 그렇게 현재 한번 써놨어요. 자, 이제 쓴 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무슨 건? 저당권, 공동저당, 건저당,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 그러면 거기 건저당에서 빈칸이라는 한원을 채우고 가자고요. 건저당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자, 갑 밑으로 쭉 하살표가 내려갔네. 뭐라고 써놨어요? 채무자 지휘전. 찾았어요? 예, 거기는 건저당 변경 등기라고 써놔요. 오늘 설명이 요거는 다음 달에 설명을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건저당 변경 등기. 짰어요? 네. 자, 두 번째 옆에 칸은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자 지휘전. 찾았어요? 네. 요거는 저당권 이전, 건저당 이전 등기예요. 건저당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자, 감 한번 잡아요. 채무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뭐예요? 건저당 변경 등기예요. 채권자가 바뀌면 건저당 이전 등기. 그걸 쌓아놓으라고. 자, 다시 채무자가 바뀌면 뭐라고요? 건저당 변경 등기. 채권자가 바뀌면 건저당 이전 등기.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말고 놔두라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번에 저당권 등기. 개념 한번 읽어볼까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인도받지 않고 읽어봐요. 간념적으로만 이를 지배하며. 이 말은 간념적으로 지배한다. 그러면 점유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점유 X라고 써놓고요. 바로 밑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이를 한가하여 우선 변제 둘쳐놔요. 우선 변제.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밑에 우선 변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 공동저당과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줄차로 한데만 쳐요. 동일한 채권과 담보를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으로서 이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일괄하여 동시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을 신청하는 일거요.
창설적 공동저당 줄쳐놔요. 세 번째. 창설적 공동저당 줄쳐놓고 자, 한 개의 부동산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에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선정하는 읽어봐요. 추가적 공동저당 줄쳐놔요. 바로 밑에 있죠. 마지막 제줄에. 그러면 공동저당의 주종류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읽어봐요. 창설적 공동저당과 추가적 공동저당. 요건 안쪽에 논점들이 하나 다 있으니까 일단 공동저당에는 뭐가 있는지 창설적 공동저당이 이미 설명이 됐었어요. 제가 어디에다 설명했는지 아세요? 여기다 썼어. 지난주에 여기다. 자,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공동저당의 종류는 몇 종류다? 두 종류. 자, 3번은 건저당이네요. 건저당이란 계속 동그라미, 계속.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동그라미, 장래의 정관 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의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기에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불특정 채권 불특정하라. 불특정 채권. 장래 결산기의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점에서 통상의 저당권과 다르다. 건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부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 그러면 부정성이 뭐 된다? 완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성의 완화가 아니라 부정성이 은격 그러면 뭘까요? 유치권이 되는 거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되거나.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4번에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래서 거기 지적 재산권 줄쳐놔요. 그 정도만 잡으면. 그러면 채권 담보권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권리질권. 그래서 권리질권은 세 번째 줄 줄거나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에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등기하여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나와봐야 그것밖에 없어요. 자세 밑에서 두 번째 줄. 권리질권은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대상은 저당권. 요거 저당권뿐이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이번 답고서는. 자, 테마 18번 뭐가 나오죠? 가등기. 가등기는 별표 5개. 자, 가등기는 별표 5개예요. 무조건 출제가 돼요. 거기 몇 페이지는 페이지, 기본서 382페이지 있잖아요. 자, 382페이지라고 적어놓고 자, 가등기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제목 옆에다가. 이것도 오늘 순위 버전. 이거는 100번째가 남았어. 100번째가. 오늘 100번째예요. 100번째. 기존 수강생들. 자, 이렇게 써놔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처분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이제 여기에다 이제 좀 자기가 이제 볼펜으로 쓴 사람은 행강편을 딱 써요. 순위 버전, 처분. 그 다음에 물권적 효력. 여기에다 꼬리표를 좀 붙여놔요. 여기에다 이제 장차 발생이라고 써놓을까요? 장차 발생. 자, 여기 처분 위에다가는 이렇게 써놔요. 자, 가등기.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하다.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다. 또 처분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자꾸 헷갈려서 꼬리표를 처분에다가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이걸 붙여주니까 뭐 빨리 와닿는다 그러더라고요. 가등기는 무슨 발생? 장차 발생.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등기 밑에다가 한번 가등기 밑에다가는 여기에 써놔요. 보설, 이변, 처소. 그래서 처소. 자, 우리 외웠죠?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보가 뭐예요? 보전. 보전은 X 가등기 안 됩니다. 설정은 가등기 되고, 이전되고, 변경되고, 처분의 제한 안 되고, 소멸되고. 그래서 6단계에서 항상 조심할 거는 보하고 처가 있는지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에서 가등기 안 되는 것은 보전과 처분의 제한. 이거 안 됩니다. 자, 천천히 써요. 내일 쉬죠? 네, 저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뭐예요? 촬영이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강남에서. 급해요. 급하다고 내일 뭐다 또 목숨을 걸어야 돼. 그거 끝나고 또 뭐예요? 구미로 내려갔다가 월요일 사우나에서 자고 다시 구미로 올라옵니다.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요즘
살인적인 스케줄이야. 살인적인 스케줄 지금요. 지금 요거 끝나고 또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촬영하러 가야 됩니다. 또 촬영 저쪽 뭐야 서울로. 살인적인. 그래서 좀 사주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주는. 그래서 뭐 여기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무릎. 자, 뭐 다 지금은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이야기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천히 써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옛날에 뭡니까? 저기 인천에 있대요. 인천 어떤 누님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네. 근데 마침 또 10월 달에 결혼한다 그래. 그 누님이 결혼식에 시험이 언제 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며느리를 불렀대. 너 결혼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한번 시험 결혼하려면 내년에 하라고. 그렇죠. 내년에 하라고. 거기서 그 누님은 또 그래. 수업 시간에 보면 뭐라 그러면 달라들어요. 내가 모르니까 여기 앉아있지. 내가 알면 여기 앉아있느냐.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수업에 달려드는 거 아닌데, 나 몸을 대요. 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합격을 했지. 왜?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지. 알면 내가 여기 앉아있겠느냐. 그렇죠? 의미에서.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여기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처분 가능하고,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그래서 보처, 가등기인데, 어디만 된다? 설정, 이점, 변경, 소멸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 밑에다가 뭡니까? 자, 그림을 그려놔. 오늘 기초공사는 다 하고 가야 돼요. 좀 늦더라도.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3개를 그려놔요. 자, 좀 이제 다 끝나서 조금만 참아. 자, 똑같은 거 3개 그려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 3개 그려놓으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저거 보고 또 그리고 저거 보고 또 그리고 그럼 똑같은 거 3개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자, A가 B, 여기서 봐봐요. 이 말은 B가 A집에다 가등기에 놨다라는 거. 무슨 등기? 가등기. 요거는 이제 가등기학에서 번등기를 실행한다는 표시에 일부러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B는 A집에다 뭐 해야 된다? 가등기. 그럼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C 처분, D 처분. 그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 동그라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등기는 몇 번째예요? 3번째잖아. 그러면 물건적 혈액은 3번째야. 근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래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물건적 혈액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순위가 소급하는 거야. 물건적 혈액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가등기는 물건적 혈액은 여기서 나타나. 여기는 가등기 하면 물건적 혈액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순위가 몇 순위로? 1순위로 올라가.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 그러면 가등기는 물건적 혈액이 소급한다. 어때? X. 뭐가 소급해? 순위가 소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또 틀려요. 자, 순위가 1등으로 갔어? 2등으로 갔어? 1등. 그러니까 요 중간 처분 등기는 죽어야 돼, 나중에. 원칙상 직검 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뭐다? B가 가등기에 놨다고 그래봐요. B가 A집에다 가등기에 놨어.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가등기가 몇 개? 2개. 그래서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문명은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일단 이중 가등기야, 이게. 자, B가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놨다고 그래봐요. 근데 C가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뒷조사해 봤더니 B가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놔서. 그러면 B가 번등기를 실행해서 처분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잽싸게 자, 요 속에다 가등기를 걸어 놓는 거야. 읽어요.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가등기. 읽어. 가등기 상의 가등기. 이거는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요거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책을 읽다 보면 순위가 소급하냐, 물건적 혈액이 소급하냐, 이걸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중 가등기와 가등기 상의 가등기를 모르니까. 자, 가등기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달에 3월 달에 요걸 깔고 자유자재로 구사가 들어갈 수 있지. 자, 그럼 봐봐요. 가등기는 물건적 혈액이 소급한다. 어때? X. 순위가 소급한다.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슨 말소? 직감 말소. 마찬 가등기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읽어봐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러면 가등기 상해 가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죠? 가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잖아. 그러면 요 가등기 이전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이제 앞으로 책 읽을 때 가등기 상해 가등기 이거예요. 가등기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중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한다. 물권적 혈액이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 1순위로. 요 세 개가 딱 해야 돼.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혈액을 장차 발생. 나머지는 내버려두세요. 오늘 요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 봐봐요. 요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가랭이가 몇 개 찢어야 되는지 아세요? 8개가 찢겨져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하나, 둘, 가등기 정점으로 가등기 이것까지 오늘 하려고 오늘 연구하고 왔는데 가등기는 가랭이를 가랭이가 몇 개예요? 가랭이가 8개야 4개지. 다리가 4개지.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해야 또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달에 넘겨야 되겠네요. 자, 뒷장 한번 넘겨봐요. 101페이지 테마 19번 별표 3개짜리 나오네요. 자, 별표 3개짜리로서 테마 19번 가처분 등기 이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공부할 사람은 391페이지. 근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391페이지라고 적어놓고 자, 그러면 자 101페이지 맨 밑에 뭐가 나와요? 여백이 많이 나오잖아. 아, 이제 제 마음도 알아줘서 좋습니다. 공간 그러네요. 자, 처분 제한 등기야. 이것도 오늘부로 몇 번이냐? 한 20번이 넘어서. 처분 제한 등기. 이제 다 끝나서 2분만 기다려요. 처분 제한 등기 써놔요. 바로 특약 X. 자, 계약 X. 자, 법률 규정 O. 이렇게 써놔요. 법률 규정 O. 자, 가압류 가처분. 이제 기초공사 해놔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자,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뭐라고 그랬죠?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이거는 이제 완전 머리에 박혔네요. 검전 이해 권리. 자, 이것도 머리에 박혀야 돼.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에서 하죠? 법원이죠. 법원은 뭐예요? 항공선에. 그래서 촉탁 등기네요. 촉탁 등기. 자, 머리에 박힐 거 이제 점점 이제 하나씩 살이 붙이네요. 자, 소유권에 가처분이 들어가서 대가리가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럼 주등기. 자, 전세권에 가처분이 들어가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럼 가처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써놔요. 부동산 일부. 그러면 부동산 자체 일부에는 자, 가압류 가처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아까 했잖아.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없다라는 거야. 부동산 일부에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처분 제한 등기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로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가처분 등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X.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청구 금액은 어디에서? 가압류 등기에서. 자, 가압류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23회 때 2.5점짜리. 자, 22회 때는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주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일부는 안 돼. 가처분 가압류는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만남. 그렇죠? 자, 한번 만남이라고 써요. 아주 중요하다니까 뭐 지금 농담하는 줄 아시나 봐요. 자,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필연이에요. 아, 필연. 자, 필연. 자, 우연적 만남이 있고 필연적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 만남이 필연적 만남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합격해야 돼요. 자, 무슨 만남? 우연적 만남. 여기 읽어봐요. 필연적 만남. 읽어봐요. 우연적 만남이 뭐냐? 이게 공유야. 필연적 만남이 목적의식이 있는 게 바로 합이야.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게 바로 뭐예요? 합의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놔서? 합의. 여기는 공유야. 그러면 읽어봐요.
읽어봐요. 무슨 지분? 공유 지분. 읽어봐요. 합의 지분. 여기까지는 노래 드러나야 돼요.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자, 읽어봐요. 무슨 지분? 공유 지분. 우연적 만남이 필연 만남이. 우연적 만남. 그럼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야.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합의 지분은 어때요? 지분은. 자, 필연적 만남이니까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이거는 각자 처분할 수 있죠. 자, 쑤셔 넣습니다. 자, 합의 공유 지분은 말하는 거에 탄력성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쑤시고 들어갈 수 있어. 쑤시고. 그래서 공유 지분의 뭐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합의 지분은 탄력성이 있어 없어? 없어. 못 쑤시고 들어가. 그래서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자, 가압류, 가처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나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 말은 공유 지분의 처분 제한 등기는 할 수 있으나 합의 지분에 대한 처분 제한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 볼 때 뭐예요? 읽어. 공유, 합의 요걸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자,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필연이야. 오늘 늦게 끝났다고 욕만 해봐. 하여튼 잡살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만남은 봐봐요. 읽어봐요. 우연적 만남은 뭐다? 공유. 필연적 만남은 합의야. 그러면 필연적 만남은 필연적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목적. 어때? 뭐야? 자, 행제 3인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공유야, 합의야? 합의.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의미를 만남은 우연적 만남과 뭐가 있다? 필연적 만남. 우연적 만남은 뭐예요? 공유. 필연적 만남은 합의. 합의 지분은 공유 지분은 그래서 탄력성이 있어. 쑤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언제든지 가능해. 합의 지분은 못 쑤시고 들어가.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 없어? 없어. 합의 등기일 때 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뭐만 표시해 주면 돼? 합의. 오케이.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뭐 나름대로 뭐 처음 따라오신 분은 뭐 빠르기도 하겠고 그러는데 어차피 처음은 다 생소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꾸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도 이거 가져오셔야 돼요. 네, 가져오셔야 돼. 계속 가져오시고 책도 계속 가지고 오세요. 부탁 좀 드리고 우리의 만남은 무슨 만남이래? 필연적 만남. 그럼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